사람이 점진적으로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 50대 이후가 되고 나면은 노화가 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50이 넘어서 또 60이 넘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평균 수명이 90을 넘은 지금 살아가야 할 날이 아직도 절반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건강관리 소홀히 하는 건 결국 미래의 나와 가족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우선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노화를 막아주는 음식 중에 자주 먹어야 될 것이요, 바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증진하는데 최고의 음식입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단백질 수치가 갑자기 확 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자 토니 와이스코레이 교수는 20세에서 90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0여 종이 넘는 단백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치가 달라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수치 변화가 각각 34세, 60세, 78세의 선형 곡선이 아니라 세 개의 아주 뚜렷한 꼭지점을 형성을 했는데요. 사람이 점진적으로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 이 세 시기에 갑자기 나이를 먹는다는 걸 알 수 있는 보고입니다. 노화와 관련된 단백질 수치가 급증하고요. 체중이 늘고 대사질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환자들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34세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 발병을 높이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남성이나 여성이 모두 다 40에 다가갈수록 근육 양도 빠지죠. 또 소화도 떨어지거든요. 이 한의학에서도 40부터는 오장육부의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토니 와이스코레이 교수가요, 2023년 12월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뇌, 심장, 내장, 신장, 간, 폐 이런 11가지 신체 기관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 농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광화문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업가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연예인, 오피니언 리더들 참 많이 만나왔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만성 통증이나 체력이 뚝 떨어지거나 화병이 났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시는데 신기하게 대부분 하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유지했던 분인데요. 불규칙한 수면 아니면 가공식품 위주의 아주 자극적인 식단만 드시는 분들, 음주, 담배, 운동 부족 이런 습관 계속 유지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아무리 비싼 약재로 한약 지어서 먹고 약침 맞고 해도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치료를 받아도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약을 먹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불규칙하게 식단을 하다 보니까 몸이 나아지질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좀 더딘 분들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임상에서도 항상 봅니다. 식습관과 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요, 노화 과정을 늦춥니다. 그리고 노화 관련된 질병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노화를 막아주는 세 가지 차, 첫 번째 계피차입니다. 계피가 원래 한약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한약으로 사용할 때 혈관을 편안하게 늘려주고 혈액순환을 하는 목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걸 차로 마시면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되고요. 또 알데히드 성분이 있어서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또 항바이러스 효능도 있고요. 그래서 감기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두 번째, 대추차입니다. 대추차는 성질도 따뜻하고 대추 자체도 혈액을 순환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심장을 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빈혈이나 냉증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대추차 참 좋고요. 위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회복하게 해줍니다. 이 대추하고 꿀이 또 궁합이 참 좋아요. 대추차 끓여서 꿀 약간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쑥차입니다. 쑥은 한약재로 애엽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찬 불임 여성에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하는 여성용 치료약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엽을 차로 해서 마시면 이 애엽 자체가 비타민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혈액을 맑게 해주고 순환을 좋아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손발, 아랫배 따뜻해집니다. 쑥 말린 거 약간 한 1-20g 정도를 뜨거운 물 넣고 우려내서 마시면 됩니다.
습관이 노화에 미치는 요인들은 아주 많은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비타민, 셀레늄, 베타카로틴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이 세포 손상도 방지하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 많이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고 염증이 노화의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다양한 과일과 채소 이런 식단들이요 염증을 줄이니까 또 노화를 예방을 해주죠. 연구에 따르면 적절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도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 관련 질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식사할 때 칼로리를 조금 제한해서 현명하게 식사를 하면 신진대사도 최적화하고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영양소를 균형되게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것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하면 세포 건강도 도움되고 신체 기능 유지하는 데도 도움되고요. 특히 이제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죠. 그리고 지방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뇌 기능과 세포막 건강에 도움되고요. 복합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를 하고 식사를 통해서 항산화 효능들이 있는 거, 항염증 효능이 있는 이런 식품들을 우리가 먹게 된다면 이게 이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를 막아주는 음식 중에 자주 먹어야 될 것이요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요 다른 어느 때보다 맛이 좋은 때 섭취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영양적인 면에서도 효능적인 면에서도 가장 좋은 타이밍에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철 음식들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제철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되 최고로 좀 느리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의 속도를 조금 늦추시고요. 혈당 지수 낮은 통곡물이나 토마토, 고구마, 콩 같은 거 자주 드시면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습관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꼭 고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부드럽고 달달한 음식 좋아하는 습관이요. 주로 이제 디저트류에 많죠. 순간적으로 엔돌핀을 확 분비시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드럽고 달달한 음식은요, 액상과당이 제법 들어있고요, 인공 감미료도 있는 경우가 많고 식이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체중이 쉽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고요. 또 두 번째는 탄산음료 좋아하는 습관입니다. 이왕이면 물을 먹는 게 나은데 꼭 선택할 때 탄산음료 선택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 탄산음료의 그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이 살을 찌게 합니다. 또 대사순환을 방해해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서 혈관을 좁아들게 합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꼭 선택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공식품 많이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이라 함은 과자, 통조림, 햄, 라면, 패스트푸드, 포장식품 이런 것인데요. 가공식품 안에는 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 감미료, 향료 뭐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고 혈당을 올려서 혈관을 좁아지게 하거든요. 이런 습관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이나 당뇨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꼼짝 안 하고 실내에서만 머무르면 순환이 막혀서 혈당, 혈압 올라가고요. 노화가 촉진됩니다. 우선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생체 리듬 바로잡으라는 얘기거든요. 낮에는 깨있고 밤에는 자는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 균형을 이루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해가 뜨면 교감신경이 원활하게 작동을 시작하고요. 해가 지면 부교감신경이 원활하게 작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노화가 촉진됩니다. 또 수면의 패턴이 좋아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 유지에도 이 수면 패턴이 좋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햇볕을 쬐었을 때 잠도 잘 자고요. 생체 리듬도 아주 잘 운행됩니다. 보통 적정 비타민 D 수치가 30에서 100 나노그램 정도 나오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요. 만약에 30 이하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면역력도 문제가 있고 수면에도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녹색 식물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식집사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녹색 식물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음악은요, 전기를 통해서 나오는 음악 말고요, 자연 그대로의 소리가 도움이 됩니다. 적정 근육 양을 유지를 해야 노화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요한 건데요. 근육 감소량이 차이가 나는 만큼 노화가 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나 걷기 이런 유산소 운동도 하시되 근육량을 늘리는 근력 운동도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지방이 잘 태워지고요. 또 골밀도가 높아지고 당뇨 발생 위험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척추를 지지하는 힘도 좋아져서요. 관절통도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 감소합니다.
세 가지 원칙은요. 소식, 운동, 체온 조절 이 세 가지입니다. 적게 먹으면요. 몸에 독소가 없어지고 자율신경계가 회복됩니다. 또 소화가 잘 돼요. 몸은 가벼워지고요. 혈액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노화를 지연합니다. 또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움직이면 관절의 유연성이 늘어나고요. 대사순환이 좋아지고 근력이 좋아지고 교감신경이 안정되거든요. 바른 자세로 걷는 거 많이 하시라고 권합니다. 저강도로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 노화를 지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적정 체온을 유지하라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 30% 증가한다는 사실 요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적정 체온을 유지하면 기초 대사량이 같이 올라갑니다. 몸이 따뜻하다라는 것은요. 체내의 효소 기능이 활발하다는 것이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장의 연동운동이 좋아지고 소화기관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몸의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해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반신욕이나 족욕이에요. 한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반신이나 발만 담그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집니다. 이미 50이 넘어서 또 뭐 60이 넘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국인의 여성 평균 수명이 90을 넘은 지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이 아직도 절반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나이대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건강관리 소홀히 하는 건 결국 미래의 나와 가족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 챙기세요.